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자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희생자가 많습니다. 현지에선 추운 날씨에 강한 여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mobilizing to support the emergency response, and so let's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o assist all those hit by this disaster. 네, 이번 지진은 왜 발생했고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뭔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자폭탄 수십 개와 맞먹는 위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규모 7.8의 지진이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규모 7.8의 지진은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최소한 30개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그런 지진이거든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우리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이고요. 이 지진에 최소 1000배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7.8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요, 땅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가속도가 생기는데요. 이 가속도가 거의 이 중력 가속도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성명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건물들은 쉽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지진이 왜 하필이면 이런 인구 밀집지에서 발생했을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특별히 이 지진에 취약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튀르키예 지역은 원래 큰 지진, 7.0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의 남쪽이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지금 아라비아 반도가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오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동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설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이 튀르키예 지역을 서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튀르키예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압력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압력이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이제 지각이 깨지면서 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층이 바로 아나톨리안 단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큰 지진이 과거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도 이 아나톨리안 단층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단층이 깨지면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지 사망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규모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 확인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이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규모가 7.8 정도 되고 지난주에 깊이도 한 20km로 그렇게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진파가 굉장히 큰 지진파가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언론에서 나온 건 지금 보면 건물들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됐고요. 이런 내전 때문에 이 건물들이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이 깨지고, 특히 또 새벽 4시에 경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질 때 주민들이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최근에 보면 전 세계에서 지진 발생 소식이 좀 잦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아주 거의 계속적으로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닌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우리가 빨리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주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지진에 대한
이런 관심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 지진이 작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작게 일어난 것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이런 지진을 좀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이게 전체적인 어느 정도 대략적인 주기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터키와 같은 지역에서는 90년에 한 번씩 이런 7.0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 크기의 지진이 발생한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우리 과학자들 이 부분은 신의 영역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난달에도 강화도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터키 같은 이렇게 7.0이 훨씬 넘는 이런 큰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계기 지진 자료 기계를 통해서 지진 관측을 1978년부터 했는데요. 관측 자료라든가 역사 기록, 활성단층 조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지진 규모가 6.5는 넘을 것 같아요. 거의 7 가까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의 우진지대는 절대 아닙니다. 일본이나 터키 같이 굉장히 지진이 없는 이런 규모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만 7도 상당히 큰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지진이 한 번 일어나면 또 이렇게 연관된 지진이 여진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7.8인데요. 이건 7.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길게는 수년, 짧게는 몇 달간은 여진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각이 뒤틀리기 때문에 이제 뒤틀린 지각이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동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터키 같은 지역도 7.8이면 7.0에 가까운 지진들이 여진들이 10개월 동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 지진에 의해서 굉장히 약해진 건물들이 여진에 의해서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